안녕하세요. 시간적으로는 8월이라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야 할 때이지만 뜨거운 햇살이 어느덧 깊은 품위를 자랑하는 높은 하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라디오 유럽의 14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즐거움도 많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할까 하고 이리저리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라디오 유럽의 이야기도 함께 쌓여가고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 유럽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더위를 부르고 늦여름의 비는 가을의 서늘함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바람도 너무 무섭게 불고 또 거칠게 내린 비가 커다란 나무들도 다 쓰러뜨리고 고속도로 위에 풀과 흙들이 마구 뒤덮여서 난장판이 된 날이 있었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산과 바다이지만 그 자연 앞에 한 번씩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감싸고 있는 하늘과 땅, 나무와 또 숨쉬게 하는 공기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요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부침개? 그렇죠. 저도 비 오는 날은 왠지 꼭 부침개가 생각나요. 그런데 이 비 오는 날의 부침개도 나름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비가 오는 날이면 농촌의 대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좀 무료하고 심심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넣고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즐겨 먹는 부침개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책의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지만 부침개를 할 때 기름과 재료가 만나서 익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와 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음식이 되게 했고요. 또 비 오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유난히 멀리 퍼져나가서 부침개 먹고 싶다 하고 부추기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부침개와 관련된 나름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부침개를 한다고 제법 여러 종류의 야채하고 밀가루, 계란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시작은 야심차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전체 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장바온 부추며 호박, 야채 등은 아주 남김없이 다 넣다 보니 나중엔 정말 제가 부쳐야 할 재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후 내내 부치고 또 부쳐도 그 당시 저에게는 그 양이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요. 식구는 달랑 2사람인데 해도 줄지 않는 이 부침개하고 오후 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윗집, 아랫집, 또 옆집, 그냥 지금까지 눈 인사만 하고 지냈던 집들까지 돌아가면서 다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야채보다도 밀가루가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날 제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 후로는 부침개만큼은 꼭 반찬 가게에서 사 먹다가 독일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들어 먹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부침개를 할 때면 저 혼자 그 기억에 실실 웃곤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독일 분을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독일 사람으로 독일에 살면서 매일 한국 음식만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하셨어요.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독일인들을 정말 가끔 만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매일 우리 음식만 직접 만들어 드신다는 분은 거의 처음 배웠어요. 상대적으로 저희 음식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드시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서 그 이후에는 한국 음식을 아예 배워서 직접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는 한국 양념이며 또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로 냉장고가 가득 찼다고 하시면서 동치미에서부터 깍두기, 배추김치는 물론이고요. 얼갈이 김치까지 다 만들어 드신다고 하는 그 아저씨의 이야기가 제게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에는 좋구나 하고 다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건강한 우리들의 밥상,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밥에서부터 가을이 주는 건강함을 우선 제일 먼저 실어보겠습니다. 또 요즘 가을철에 진짜로 밥 같은 것도 맨날 맨밥 먹는 것보다가 또 한 번씩 대추도 넣고 밤도 조금 넣고 또 검정콩도 넣고 팥도 넣고 이래가지고 밥을 소금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밥을 하면은 그 밥은 그냥 이렇게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주면은 그냥 반찬 크게 없어도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걸 자주 하면 안 먹지만 한 번씩 그러면 요즘은 많이 잡곡 같은 거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꼭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제철에 나오는 거, 좋아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 아니겠냐고 저희 라디오 유럽을 꼭 챙겨보며 언제나 응원의 힘을 팍팍 실어주고 계신 분들의 말씀처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저희를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욕심을 더 부려서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40대 이후부터는 가능한 신경 써서 이런 거 한두 개씩 더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동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속의 피가 막힘없이 돌고 돌아서 손끝에 가장 끝에 있는 세포 하나에까지 공기와 양분을 전달하고 또 세포가 일할 때 생긴 노폐물은 가지고 와서 없애주는 일을 바로 혈액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가 우리 몸에서 정말 쌩쌩 잘 돌아야 양분은 주고 노폐물은 빨리 치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귀엽고 젊은 동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이 다니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혈관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몸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혈액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우리들의 젊음을 오래오래 멈춰있게 하고 또 건강하게 도와주는 일,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먹거리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는 당근과 생강이 있습니다. 당근에 있는 비타민 C와 카로틴, 비타민 E가 혈관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다시 말해서 세포의 기능을 병들게 하는 변화된 산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주름살을 늘리고 또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당근이 갖고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카로틴 같은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 준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 식재료이고요.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는 약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생강 3편을 먹으면 인삼보다 더 좋다라는 말도 있고요. 차 한 잔에 생강 1편은 추위를 몰아내고 위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생강에 대한 칭찬은 정말 자자합니다. 특히나 그 생강의 쌉쌀하고 아린 맛이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서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뻥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이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식품들은 혈소판이 뭉치는 응집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근과 사과를 갈아 먹으면 좋다고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곧 찬바람 부는 시간이 오면 생강차로 몸도 따뜻하게 보호하실 수 있고 혈관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혈액을 맑게 해주는 식재료라고 한다면 부추 또한 1등 공신입니다. 특히 생채나 겉절이와 함께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부추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도와주어서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두부입니다. 다 저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 리놀레산이 혈액 속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지방을 녹여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드실 때는 우리가 찌개나 부침을 해서 따뜻하게 먹는 것보다는 차게 해서 먹었을 때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두부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자주 물을 갈아주어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저희에게 주는 선물, 미역과 다시마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른 건어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미역과 다시마지만 해조류가 갖고 있는 풍부한 요드 성분이 평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서 쌓인 그 유해 성분을 혈액에서 제거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을 참기름에 볶게 되는데 그 볶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역시 어머니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었던 전통 레시피에는 정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추가 사람한테는 좋다니까 그걸 살짝 밥 위에 찐다든지 찜통에 쪄가지고 이거는 참기름도 안 넣고 깨소금하고 간장만 넣어가 부쳐주면은 그것도 사람 몸에 좋대. 그리고 조미료가 꼭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멸치하고 새우하고 표고버섯하고 이런 걸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넣으면은 조미료보다 더 맛이 날 때도 있어. 그리고 그걸 좀 쓰고 또 요즘 다들 간장을 안 담으니까 까나리 액젓을 쓰면은 미역국에도 좋고 소고기국에도 좋고 까나리 액젓을 간장 대신에 조금만 넣으면은 그래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비린내 난다 하니까 조금 넣고 간이 모자라면 소금을 좀 넣고 하면은 그게 우리 조선 간장보다 훨씬 맛나더라고. 또 하나, 시금치도 빠질 수 없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금치는 우리의 뇌 건강에 꼭 필요하답니다. 시금치 속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 성분이 뇌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을 도와서 특히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시금치가 갖고 있는 비타민 A는 눈의 가려운 증상, 알레르기로 인한 자극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봄이면
꽃가루 알레르기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일 듯 합니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이나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매일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 안에 있는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양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가 아마 이렇게 힘이 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장 볼 땐 시금치 꼭 사야겠어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매일 마시는 커피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 20% 정도 낮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의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매나 파킨슨병의 예방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울증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먹고 있는 음식은 커피입니다. 저는 빵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밥도 꼭꼭 챙겨 먹는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체중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경계를 넘어서서 비만에 속하게 되었지만요.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는 안 먹고 밖에서 모임할 경우에만 많이 먹어서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자칭 회식주의자라고 한답니다.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안 먹든지 간에 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커피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아니랍니다. 하루에 서너 잔 정도예요. 피곤해서 지쳐서 휘청거리다가도 커피를 마시면 하루에 서너 번 정도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바이바이. 음식은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혈액의 건강이 중요해지는 40대부터는 이러한 간단한 재료를 그래도 한 번 더 챙겨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활기 있게 생활하도록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하는데 우리들의 체력이 탄탄하게 살찌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하는 그러한 인사가 오고 가는 늦여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듯이 자연이 주는 건강함도 찬바람이 불기 전에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맑은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